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급락이 이미 나온 테슬라를 보고서 이제 와서 조심하자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테슬라가 급락이 나오기 전에 롱 6쇼사 비율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급락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차피 롱 비율이 6이었기 때문에 저는 수익이었을 겁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하락 힘이 더 보였기에 숏을 섞은 거였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롱숏 5대5 비율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로지 숏만 매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금요일에 손실금 거의 없이 다시 포지션을 재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숏이 롱보다 비율이 적은데 손실액이 적은 이유는 양의복리와 음이복리로 인해서 40% 이상의 상승 하락이 보이면 한쪽 포지션이 다른 한쪽 포지션보다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 중인데 5대5 비율은 사실 바로 진입하기가 조금 어렵고 6대4 비율이 그나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은 최근처럼 테슬라가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에 6대4 비율을 빠르게 5대5 비율로 세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의 롱 물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숏 매수를 추가해서 5대5 비율로 맞추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도 일단 손실액은 아주 미미하게 계좌가 만들어지면 비록 수익이 없더라도 올 현금화를 하거나 다시금 롱을 신규로 매수해서 평단가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본인이 만약 저점 이탈을 하기 전에 롱을 매수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급락이 나왔으며 한 배수 기준으로 대략 마이너스 15%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필 저도 사랑하는 2배 레버리지 상품이라면 최소한 30%가 물려버린 상황이 온 거죠. 처음 매수할 때 비중에 따라서는 이게 물을 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추매를 한다는 건 이 정도면 추가로 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알 수 없는 희망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정고점을 향해 가야 더 높은 비중으로 수익금이 더 높아질 테니깐. 근데 이게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첫 매수 진입에서 하락폭이 너무 커버리면 첫 매수 비중의 2~3배 이상은 들어가야지만 평단가가 매우 유리한 위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급락이 나온 목요일에 고민을 한 부분이 숏으로 수익금이 좋았기 때문에 이 수익금을 제로로 만들고 롱 평단가를 낮추는 게 좋은 걸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뒤에 예수금이 빵빵하긴 했지만 일단 테스트 중이라서 결국 숏으로 번 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 테슬라가 다음 주 초반에도 추가 저점을 심하게 깨지 않고 버텨준다고 가정을 하고 추가 매수를 막 진행을 하겠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더 개꿀릴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테슬라를 어디서 매도할 것인가? 물론 사람마다 매도하려는 위치가 다르겠지만 보통은 정고점 부근까지 갈 걸 예상을 하고 물을 탈 것입니다. 근데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정고점까지 가는 것도 좋겠으나 저점 이탈을 한 위치가 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서 수익금을 미리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요일에 종가로 신규 매수를 들어갔고 저점 이탈을 한 위치까지 주가가 오른다면 2배 레버리지 상품 기준에서는 3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을 하니깐요. 솔직히 저라도 매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매도하려는 위치가 다를 테니 패스하고, 아무튼 좌측에서는 저점 이탈한 위치까지 일단 올라오긴 했죠. 저라면 저기서 숏을 신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미 롱이 매수한 상태에서 캔들이 5에서 1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면 그때 해증으로 숏을 다시 신규로 들어가는 전략이죠. 비율은 롱 7숏 3 이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고,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롱 6숏 4 정도입니다. 저점 이탈했던 자리 위로 캔들이 올라왔을 때 정고점 가는 거야 하면서 분할 매도 못한 상태인데 또다시 저점 이탈한 자리 아래로 캔들이 내려오면 이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올라왔을 때 분할 매도 좀 할 거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비중 축소 좀 할 거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되었건 지나간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야죠. 최근 저점을 깨면 손절이나 비중 축소를 할까? 그런데 아래 꼬리 달고 위로 올려서 장 마감하면 어떡하지? 이걸 바로 스탑펀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 저점에 너무 타이트하게 스탑로스 걸어둔 물량을 뺏어먹기 위한 세력들의 눈속임인데, 근데 아래 꼬리 안 달고 장대 음봉으로 계속 밀어버리면 너무 많은 걸 생각하게 되면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스탑펀팅에 당하지 않고 롱 손절도 못할 것 같다면, 정말 롱 비중을 적게 들어가서 분할 매수할 생각이 아니라면 숏 해칭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좌측 사례로 보면 첫 진입을 한 지점에서 일봉상 80에서 121 이평선까지 내려왔을 때
두배레버리지 상품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6% 하락을 합니다. 물을 전혀 타지 않고 첫 매수 진입에서 그냥 홀딩했다면 저점에서 100% 가까이 올라와야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타면 탈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설령 물을 탄다고 하더라도 첫 매수 비중에 따라서는 엄청난 비중이 추가로 들어가야지만 평단가가 매우 낮아집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물을 타서 반등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이평선 역추세로 변해버리는 하락이 다시 나온다면 계속 물려서 개고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테슬라가 엄청 떨어질 때처럼 말이죠. 그럼 현재로 돌아와서 전략을 짜보는 거죠. 저는 일단 금요일 종가에 롱을 신규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숏도 동시에 들어갔기에 월요일에 추가로 저점을 더 깬다면 숏은 슬슬 분할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이 이평선상 5에서 11이평선 근방까지 가준다면 다시 숏을 들어가서 해칭을 걸어둡니다. 혹시라도 모를 추가 저점 이탈을 대비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전고점까지 가는 상승이 나온다면 숏은 당연히 물리겠지만 이미 사둔 롱으로 수익 내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것보다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근에서 저점을 더 추가로 안 깬다면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5에서 11이평선 부근까지 올라오면 일단 롱 비율보다 낮게 숏을 매수해서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까지 가주는 상승이 나오면 땡큐고 그게 아니라 저점을 이탈해버리는 캔들이 나온다면 빠르게 숏과 롱을 동일한 비중으로 리밸런싱을 하거나 롱을 손절하거나 비중 축소하거나 해야 합니다. 좌측의 사례가 사실 저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11이평선 부근까지도 올라오지 못하고 5일 이평선 부근에서 계속 저점 이탈하면서 떨어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 롱만 가지고 있다면 주식 환불하고 싶어지게 되면서 머스크에게 욕이란 욕은 다 하게 됩니다. 트럼프랑 왜 싸우는 거야 기업에나 집중해 제발. 그러니깐 지금 매수하는 게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저점을 예측을 하고 오로지 상승의 기대를 가지면서 너무 큰 비중을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손절을 할 자신이 없다면 비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평단가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다만 저점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섭게 계속 떨어질 때는 정말 1에서 2% 비중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하거나 숏으로 롱과 비슷한 비율로 세팅하지 않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저는 추가로 저점을 깨도 그만입니다. 물론 약간의 손실은 발생할 테지만 숏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위에서부터 손절 못하고 물려서 힘들어할 때 저는 더 낮아진 가격에 매수하려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포모에 못 이겨서 매수하는 순간 주식과 현생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부디 빨리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매수 안 하면 내일 로켓 쏠 것 같아서 매수한다는 건 그냥 홀짝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